최고의 해독제이자 밥상 위의 보약인 우엉. 더 이상 김밥의 속재료로만 보지 마라. 우엉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흡수하는 대표적 뿌리 채소로 뿌리 식물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다. 사포닌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모래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도 불린다. 우엉은 식유섬유 함유량이 채소류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만큼 풍부하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함유하고 있어 장 속에 있는 온갖 독소와 가스, 숙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 또 변비를 개선하며 몸의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엉은 몸속을 깨끗하게 비워줄 뿐만 아니라 화를 다스리고 인내심을 키워준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밥상 위의 보약이라 할 만하다. 예로부터 우엉을 먹으면 오래 살고 늙지 않으며 병들어 죽을 일이 없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우엉은 훌륭한 약초로 대접받아 왔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년 젊어지는 우엉차 건강법으로 저자 나구모 요시노리, 출판사 한문화입니다. 일본 제1의 유방암 전문가 나구모 요시노리는 50대 중반에도 30대 때보다도 젊어진 외모로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그 비결로 우엉 껍질의 효능을 100% 활용한 우엉차 건강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맛도 고소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우엉의 효능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식품 우엉. 건강은 음식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우리의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우엉 뿌리를 주로 먹기 때문에 그 꽃을 볼 기회가 거의 없지만 유럽에서는 뿌리보다 우엉꽃이 더 유명합니다. 유럽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이뇨제나 발한제로 우엉을 이용하고 우엉씨는 부종이나 인후통, 독충의 해독제로 씁니다. 우엉은 당질을 많이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각종 화학 첨가물로 산성화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식품입니다. 당질의 주성분은 다른 뿌리 채소와는 달리 녹말이 아닌 이눌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눌린은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이뇨 효과가 있고 천연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치를 낮춰줘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우엉은 열량은 거의 없고 비타민 함유량이 적은 반면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엉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으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다스립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성장에 좋은 물질을 분비하고 정신력과 체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엉은 어른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팁. 우엉 고르기. 뿌리가 곧고 굵기가 고르며 잔털이 적은 매끈한 것이 좋고 뿌리의 머리 부분이 검거나 돌출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껍질에 흠이 없고 틈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형태가 왜곡된 것은 바람이 든 경우가 많고 뿌리가 너무 굵은 것은 질김으로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우엉의 핵심은 껍질에 있다. 우엉차의 재료인 우엉이 젊음의 묘약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엉에는 불로장생의 근원이 되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엉을 조리할 때 껍질을 벗겨서 하세요? 아니면 껍질째 조리하세요? 만일 껍질을 버린다면 우엉의 젊어지는 효과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우엉을 껍질째 얇게 깎아 물에 씻으면 물 색깔이 거무스름해집니다. 보통 이 검은 물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궈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바로 눈앞에서 젊어질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우엉의 껍질에 불로장생의 묘약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물에 거무스름하게 묻어나오는 새카만 잿물이 바로 묘약의 정체입니다. 잿물에 함유된 주성분은 사포닌이라는 물질입니다. 바로 고려인삼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입니다. 우엉은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치르지 않아도 우엉을 사서 껍질째 조리하면 사포닌의 효능을 얻을 수 있죠. 우엉의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 것이죠. 껍질 속에 그 영양소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우엉차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우엉차 속에 사포닌이 듬뿍 녹아들면서 젊음의 묘약이 완성되니까요.
젊음의 농축액이 가득한 우엉차를 마시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엉에 숨겨진 기적의 힘.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몸짱 열풍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를 최고의 관심사 중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식이요법이나 운동보다는 우엉차를 권합니다.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는데 바로 우엉차의 계면활성 작용 때문입니다. 우엉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은 비누를 뜻하는 히라버에서 유래한 말로 비누처럼 발포성이 있습니다. 물에 녹으면 비누처럼 미세한 거품을 냅니다. 그 거품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달라붙어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누 거품이 기름에 달라붙어 우리 몸속을 닦아내는 현상이 콜레스테롤과 지방과 사포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원인은 우엉이 자라는 환경에 있습니다. 흙 속에는 우엉을 공격하는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이러한 세균들에 맞서 몸을 보호하고자 사포닌은 세균의 세포 표면에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살균을 합니다. 이러한 사포닌의 작용 덕분에 우리 몸속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분해, 배설됩니다. 결국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우엉차를 매일 꾸준히 마셔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피부 미용에 좋다. 피지가 줄면서 피부 결이 고와진다.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피부가 정말 깨끗해집니다. 피부결이 곱다는 것은 모공이 작아 눈에 띄지 않는 상태입니다. 넓은 모공과 블랙헤드, 과다한 피지로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봅니다. 콧등과 이마를 보면 벌어진 모공에 기름이 껴서 귤껍질처럼 우둘투둘하죠. 그런데 우엉차를 마시면서 모공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우엉 껍질에 함유된 사포닌의 효과입니다. 지저분한 모공은 피부에서 생성되는 피지가 원인입니다.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면 모공이 지저분해집니다. 사포닌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흡착해서 씻어내는 작용을 하므로 우엉차를 마시면 지방이 제거되어 피지의 과잉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공에 쌓인 기름기가 줄면서 모공이 작아지는 것이죠. 우엉차의 피부 미용 효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작용도 합니다. 우엉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과 상처를 치유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효능의 핵심은 바로 사포닌입니다. 레드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폴리페놀은 여러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으면서 세균이나 곰팡이, 산소와 자외선 따위를 막아줍니다. 우엉 껍질에 함유된 사포닌도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한다. 우엉 껍질로 혈관을 청소한다. 몸에 흡수된 담배 연기나 배기가스, 불필요한 의약품 등으로 인해 우리 혈관 속은 각종 유해물질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 유해물질들이 혈관 속을 흐르면 마치 철이 녹슬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듯 혈관 내벽도 손상되고 때가 들러붙어 녹이 쓴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혈관이 산화된 상태죠. 인간의 몸속에는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항산화 물질이 활발히 활동해 다소 몸에 무리를 줘도 산화된 녹을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기능은 떨어집니다. 항산화 물질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녹은 점차 퍼지고 두터워지는 것이죠. 결국 혈관 내부가 좁아져 혈류도 나빠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이처럼 녹이 쌓여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혈관 속 녹에도 우엉차는 효과적입니다. 우엉차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상처를 치유하는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혈관 내의 녹도 씻어내는 것이죠. 우엉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인 리그닌은 혈액 속의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냉증을 개선한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발이 따뜻해진다. 우엉차는 냉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차에 함유된 사포닌에는 피를 응고시키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죠. 피가 잘 응고되지 않으면 그만큼 혈액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즉, 사포닌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손발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돌게 합니다. 요즘 체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짧은 옷, 패스트푸드 등 의식주 생활 자체가 체온을 떨어뜨리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들 중에 냉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냉증 개선을 위해 반신욕, 수면 양말, 온열팩, 손난로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밖에서 열을 가해도 몸속부터 따뜻해지지 않으면 냉증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자양강장 작용을 하는 우엉은 몸속부터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냉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소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고 냉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카페인 음료 대신 우엉차를 적극 추천합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 많이 마시면 몸을 차갑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엉차로 몸속부터 깨끗이. 우엉차 만드는 법. 지금까지 우엉차의 다양한 효과와 우엉차의 주재료인 우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엉을 냉동건조 방식으로 제조한 우엉차를 판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껍질의 효능을 100% 활용하려면 직접 만들 것을 권합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우엉차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우선 준비물은 우엉 2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손질된 우엉이 아닌 흙이 묻어있는 채로 구입하세요. 손질한 우엉은 세척할 때 껍질이 어느 정도 벗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껍질이 핵심인 우엉차를 만드는데 껍질이 빠져서야 안 되겠죠? 또 손질한 우엉은 흙 묻은 우엉에 비해 신선도나 향이 떨어집니다. 1. 물에 잘 씻어 껍질째 가늘게 채 썬다. 2. 볕이 잘 드는 곳에서 한나절 말린다. 3. 프라이팬에서 10분간 볶는다. 연기가 나기 직전에 멈춘다. 4. 찻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신다. 손끝으로 한 움큼 집은 분량이 2인분이다. 우엉차 만드는 법을 소개하다 보면 때때로 질문을 받습니다. 우엉이 그렇게 미용과 건강에 좋다면 조리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게 영양소 면에서도 더 좋지 않나요?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나 햇볕에 말려서 불에 볶은 우엉을 권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 우엉보다 볶은 우엉차가 항산화 작용, 면역력 상승, 혈압 저하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 우엉보다는 우엉차가 보관하기도 편하고 잘 변질되지 않습니다. 또 우엉을 하루 세 끼 매일 먹는 것은 어렵지만 우엉차라면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습니다. 우엉차는 햇볕에 말리고 불에 볶음으로써 약효를 높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로 탄생합니다. 우엉차는 언제든지 마셔도 오케이. 우엉차는 따뜻하게 해서 마시든 차갑게 해서 마시든 효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마십니다. 따뜻하게 해서 마실 때는 주전자에 우엉 찻잎 약 50g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우엉차가 완성됩니다. 차갑게 해서 마실 때는 물에 우려내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준비물은 우려내기용 나일론 주머니. 주머니에 우엉 찻잎을 넉넉히 넣어 우엉차 티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 500cc에 티백 하나의 비율로 넣어 냉장고에 둡니다. 한나절 지나면 우엉의 향긋한 향과 농축액이 추출되어 마시기 알맞은 상태가 됩니다. 그 밖에 보리차를 만들 때처럼 주전자에 우엉차를 끓여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히는 방법도 좋습니다. 우엉차는 한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한약보다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언제 마시는 것이 좋다든지 어느 정도 먹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없습니다. 물 마시듯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그만이죠. 우엉차를 보관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우엉찻잎은 제대로 볶지 않으면 날우엉 맛으로 되돌아갑니다. 본래 우엉은 상처를 입으면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상처 치유 작용이 있으므로 덜 볶으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제대로 볶아 우려낸 뒤 용기에 담았다면 그날 안에 다 마시도록 하세요.
찻잎은 지퍼가 달린 비닐백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늦어도 2, 3일 안에 모두 사용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기를 권합니다. 팁. 우엉차 섞어 마시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엉차를 진하게 우려내 소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구마 소주와 섞어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고구마 특유의 냄새가 사라지는 대신 우엉향이 감돌아 꽤 맛깔스럽죠. 괴로운 변비 해결사, 우엉차. 우엉은 껍질뿐 아니라 알맹이에도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우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식이섬유가 아닐까요? 우엉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채소류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할 만큼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엉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이섬유를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작용과 변비 개선, 대장암 예방 효과가 다른 채소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우엉차에 함유된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로는 이눌린이 있습니다. 이눌린은 장내에서 유산균과 같은 장에 유익한 균을 늘리는 성질이 있어 장을 깨끗이 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불용성 식이섬유로는 셀룰로스와 리그닌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해 배변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변비가 해소될 뿐 아니라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이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도 단축시켜서 결국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을 낮추는 것이죠. 현대인은 각종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변비란 몸속에 자신이 흡수한 유해물질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유해물질 속에는 대장암을 유발하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죠. 육류, 특히 쇠고기를 먹으면 쓸개에서 소화액인 담즙산이 나옵니다. 이 담즙산이 유해균에 의해 발효되면 2차 담즙산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2차 담즙산을 그냥 내버려 두면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변비를 해소하는 것은 대장암 위험률을 낮추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변비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우엉차는 물론 우엉 자체도 적극적으로 섭취해 보세요. 우엉차 효과를 2배로 올려주는 건강 식생활. 하루 3끼 우엉을 먹으면 젊어진다. 50대인 제가 20, 30대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오로지 우엉차 덕분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엉차를 매일 거르지 않고 마신들 30대 초반때처럼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결코 젊음을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시작한 늙지 않는 생활 습관 실천과 우엉차 즐겨 마시기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지금의 제 젊음을 만들어준 것이죠. 우엉차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으려면 늙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엉차가 무절제한 생활의 면죄부가 되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나구모의 늙지 않는 생활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60% 소식하기. 둘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셋째, 걸어서 출근하기.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엉차와 더불어 이러한 생활 습관이 제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자기 몸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일이죠. 우엉차를 즐겨 마시는 습관과 더불어 매일 실천해 보세요. 소식하면 젊음 스위치가 켜진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60% 소식입니다. 그것도 하루 한 끼만 먹죠. 하지만 모두에게 이 방식을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는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증 등의 당뇨병, 비만증, 고혈압, 축상동맥 경화증 및 지질 이상 등이 한꺼번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마디로 내장 지방이 가득한 사람이 그 대상이죠. 그 밖의 사람들은 하루 3끼입니다. 특히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임신한 여성, 환자 또는 허약 체질인 사람은 하루 한 끼 식사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폐경전 성인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동물이 겨울잠에 대비해 축적해두는 발열체입니다. 내장 지방 덕분에 오랫동안 굶주림에 견딜 수 있는 셈이죠. 성인 남성의 대부분은 내장 지방형이므로 하루 한 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폐경 전까지 여성은 임신에 대비해 뱃속 공간을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하지방형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다가는 저혈당으로 쓰러지기 십상이죠. 따라서 여성은 국 하나에 반찬 한 가지 식단을 추천합니다. 크기가 작은 어린이용 식기를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마음껏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량이 40% 감소하므로 60% 소식이 가능합니다. 60% 소식을 하다가 허기져 쓰러지지 않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고 소화 흡수력도 좋아져 맑은 정신으로 활력 있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젊어지고 싶다면 60% 소식은 아니더라도 현재 식사량을 20% 정도라도 줄여볼 것을 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젊음을 지키는 식생활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불리 먹는 것을 피한다. 둘째, 완전한 영양식으로 먹는다. 혹시 연명유전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굶주림에 빠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때 활발해지는 것이 이 연명유전자입니다. 세포에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함으로써 살아남는 힘을 주죠. 동물 실험에서 먹이를 40% 줄인 동물이 배부르게 먹는 동물보다 약 1.5배 수명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물론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단식을 반복하면 연명 유전자의 활동 스위치가 켜져 그 사람의 몸은 점점 젊어지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연명 유전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소식입니다. 배불리 먹지 말고 늘 배가 약간 고픈 상태, 먹었는데도 조금은 아쉬운 상태로 두는 것이죠. 60% 소식은 10년 가까이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저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그렇다고 아침을 완전히 거르는 것은 아니고 수분과 함께 부담 없는 과일을 조금 먹습니다. 단, 저녁 때까지는 우엉차 같은 음료 외에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소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서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체의 정화작용을 향상시켜 신체 기능이 좋아집니다. 위장의 피로감을 줄여줘서 숙면에 도움을 주죠. 과일을 껍질째 먹으면 최고의 화장품. 과일도 역시 통째로 먹기를 권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보통 껍질을 벗겨서 먹죠. 완전 영양을 고려한다면 역시 껍질째 먹습니다. 과일 껍질에는 앞서 설명한 폴리페놀이라는 건강과 젊음을 위해서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프랑스인은 매 끼니 때마다 육류와 치즈를 많이 먹는데도 심근경색에 걸리는 사람이 적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레드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 즉 식물과 동물의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요리처럼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해도 레드와인을 즐겨 마시는 프랑스인의 습관이 몸의 산화를 막아 심근경색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레드와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폴리페놀이 우엉 껍질에도.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 껍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엉 껍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굳이 레드와인을 마시지 않아도 과일과 채소를 껍질째 먹으면 폴리페놀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산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상처 치유 작용과 항균 방충 작용도 합니다. 팁. 우엉의 음식 궁합. 우엉과 도라지. 우엉과 도라지를 넣고 달여서 마시면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에 좋습니다. 우엉과 다시마. 입안에 염증이 생겼거나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겼을 때는 우엉과 다시마를 함께 달인물로 양치질을 하면 염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엉과 육고기. 우엉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육류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함께 요리하면 영양도 보완해주고 각각의 몸에 좋은 성분들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특히 우엉을 돼지고기와 함께 요리하면 산성식품인 돼지고기를 중화시키며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우엉의 독특한 향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엉과 궁합이 맞지 않는 대표 식품, 바지락. 바지락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좋은 조개류입니다. 그런데 우엉과 바지락을 함께 요리하면 안 좋습니다. 우엉의 섬유질이 바지락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식탁에 바지락으로 요리한 음식을 올릴 경우 우엉 반찬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